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학과가 이제 2024년도에 생긴 첨단융합학부잖아요. 첨단융합학부. 예,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도 하나 스마트 시팜 관련된 학과가 생긴 했으니까 가장 최신의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집 단위도 크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학과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이미지 파일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시키니까 저 이렇게 한번 이건 누가 그린 거예요? 요거 달리라고 챗GPT 오픈 AI 저거니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인재상에 맞는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줘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얘가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제 제가 또 AI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I가 이미지를 만든다에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심심해서 재밌고 그러니까 많이 그쪽으로 과한 에너지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 여하튼간 이렇게 해서 지금 반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바로 이런 이제 AI에 활용할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 곳인데 그냥 이 학과는 이제 서울대가 지금 대학 정원은 다 고정돼 있는데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뺏어야 되잖아요. 예. 이 첨단자가 붙는 학과들이나 AI 관련된 학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기존 인원에다가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24년부터 총 200명 정도, 그래서 수시에서 128명을 뽑고 나머지를 정시에서 뽑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수시 지분 경쟁률이 7대1 정도 되고요. 아마 약대랑 의대 다음 수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학을 하면 첨단 반도체, 신약, 그리고 의공학, 그리고 빅데이터,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지속 가능한 그 개발한 이제 기술들, 이렇게 미래의 첨단 산업 쪽으로 5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의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가 끌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첨단융합학부가 진짜 저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참 하기가 좀 슬픈 현실인데 시대인재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학과가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래요. 왜냐? 서울대는 이제 1학기 휴학이 얼마든지 되니까 그냥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다니고 1학년 때부터 시대인재 와서 반수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제고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컴공이나 전기정보, 수리과학부 다음 정도 되는 거, 비포 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영재고가 굉장히 합격생이 많은 일반고는 합격생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이게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물리는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화학이 물리, 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가 올해는 생명과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점이 달라지는 점이고요. 권장 과목은 이제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물리, 화학원, 그리고 생명과학원. 즉 쉽게 말하면 물리를 중시하고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중시하니까 수학과 과학을 좀 중시하는 학교죠. 그래서 첨단융합학부는 실제 합격 사례도 있는데 그 서울대가 아롤이라는 웹진에 가시면요.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 합격생 중에서 아마 잘된 사례로 서울대가 인정하는 사례들이겠죠. 그래서 각 학별로 해마다 바뀌어요.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첨단융합학부, 교육학부, 그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인데 3명씩 그래서 여러분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최우수 생기부를 이제 각 학과별로 해서 한참 전에 의대도 공개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학생은요, 이제 A, B, C라고 불리는 이게 C 학생인데 C급이라는 학생이 아니고요. 순서가 3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도가 여기에 국어가 1.54 그리고 사회가 1.56이에요. 근데 수학은 퍼펙트합니다. 모든 게 1.0이고요. 그리고 과학도 거의 퍼펙트하니까 1학년 때 통합과 한 번 빼놓고는 다 1등급이라는 얘기죠.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그리고 재적 인원이 122명이라는 일반고를 탈을 쓴 이건 사실 자율고라든지 전국 단위 모집인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내신을 갖췄다는 얘기는 여기 제가 사실 학교를 볼 때는 이 학교 재적 인원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300명, 400명이라든지 100명 그리고 100명 이하의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사실 소수의 학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이미 서울대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학생은 내신이 상당히 좋은 학생이고요. 이제 이 학생이 들은 과목은 물화생 그리고 물화생 2까지 그렇게. 그럼 제가 한번 학교생활부 발췌를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낙천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함.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중 발표 활동이 학급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여 자신만의 풀이 방법으로 재미나게 설명해 가는 자세가 돋보이며 특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들의 물음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이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오늘의 한 문제 풀이 시간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개념 이해와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이거 그냥 그 이 학생의 스택을 그대로 서울대가 우수한 스택의 사례로 방출한 거예요. 이 스택을 보면 이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면서 인성도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물리나 수학 얘기는 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뛰어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함,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운동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 설명함, 상호작용하는 두 힘을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설명하여 동료들의 이해에 도움을 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와 그 원리를 조사하고 발표하여 동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음. 이거는 이제 물리 1 시간에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물리 1 시간에 했던 내용 중심으로 쓴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세특의 우수성을 보여주기에는 사례가 조금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칭찬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요. 근데 역시 서울대는 인문사회나 이런 융합을 중시하니까, 또 학과도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하는 삶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는 실존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성찰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아는 시간을 드림. 모든 사람은 죽는다. 3단 논증을 비롯한 실존과 죽음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쓰는 글쓰기 활동에서 죽음은 실존의 끝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실존주의 대표 철학자인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생각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존 철학의 죽음, 이해, 홍정자를 읽으며 죽음은 실존에 대한 도전과 장애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 대한 공감, 이입하여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돋보임. 또한 청소년이 나와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여 공부의 현실에서 실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철학적 사유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자신과 타인, 삶과 경계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갖췄음을 알 수 있음. 이건 좀 거의 한 통째로 인용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이공계 학생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건 마치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서울대 첨단융합과 다른데 의대를 같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의대에서는 인문학적 사유도 보니까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또 뭐 이런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좀 한 8개 정도의 세특을 이제 서울대에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아로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제미나이에게 이제 한번 도대체 이 학생이 왜 뽑혔을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능동적인 탐구,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하며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 동료들의 학습을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공동체 의식, 협력 능력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해보라고 하니까요. 제미나이는 학업 역량은 A를 주고 지적 호기심은 A+를 주고 공별체 용신은 A를 줬거든요. 근데 학업 역량에 A+를 아니라 A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걸 챗GPT한테 제가 평가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네. 챗GPT는 얘를 학업 역량을 A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는 A를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일종의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서로 막 싸우게 하거든요. 챗GPT랑 제미나이가 싸우게 하는데, 야, 챗GPT는 왜 A+를 줬는데 너는 왜 A를 줬냐고 하니까 제미나이는 우기는 겁니다.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물론 수학과학도 중요하지만 기타 과목을 얼마나 또 소위 말하면 이제 균형 잡힌 성적을 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중요하죠. 수학과만 아니라 다른 과목 모두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서울대가 보는 기준에서는 학업 역량에 틀림없이 이 학생은 A를 줄 것이다라고 제미나이는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챗GPT는 그렇다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대는 특히 이공계, 공대는 수학과학이 압도적인 게 퍼펙트한 게 학업 능력인 거죠. 다른 과목은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수학과학, 특히 과학에서 물리 과목의 성적이 압도적이면요, 서울대학은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퍼펙트한 학생 학업 능력을 A+ 준다고. 지금까지도 둘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중간에 말리곤 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학업 역량이라는 면을 서울대는 그렇죠, 이과를 쓴다 할 때 그냥 수학,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에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의대라고 해도 생명과학보다는 물리를 그렇게 중시하느냐, 그럼 수학과 물리를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하면은 다른 과목은 다 괜찮고 2, 3등급으로 깔아도 되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모든 서울대 입학생의 성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 학생은 정말 수학을 그리고 정말 과학을 잘해서 뽑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학생은 정말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서 뽑힌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 둘 중에 챗GPT나 제미나이가 지금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서울대가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특히 자연계 학생에서 수학과학의 압도적인 퍼펙트함이 전 과목을 공통적으로 우수하게 다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쪽에 만약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챗GPT 편을 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 과목을 아주 심할 정도로 다른 과목을 기타 과목을 망치지 않는 이상 압도적인 수학과 과학에서 어떤 퍼펙트함이랄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냥 학교에서 공개를 하는 어떤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 뭐 핵심 권장 과목인가요?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과목들이 성취도가 높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챗GPT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소위 말해 입학사정관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테니까 챗GPT가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재미나이는 그냥 서울대 입학사정관의 학생부정학 안내서에 너무 충실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사족을 살짝 들어봅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